자발적으로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남자 유부남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성범죄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거든요. 아니, 수사기관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름이기도 하다 보니까 성범죄 사건 참 상담받으시는 분들 많죠. 특히 저희 온강 같은 경우에는 인생 변호사 유튜브 그 성범죄 관련 컨텐츠를 보시고 상담 의뢰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제가 했던 성범죄 이제 상담에서 야, 이런 사건으로 이제 성범죄로 피소를 당하고 결국에는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사례들이 한 두세 건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범죄 무고의 전형적인 레파토리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유부남인 남자랑 이제 싱글인 여자가 이제 불륜을 이제 하게 돼요. 하루 이틀 어울린 게 아니라 한 1년, 2년 장기간 이렇게 불륜 관계를 지속해왔죠. 들키지 않고 잘 하다가 아내에게 이제 불시에 불륜 사실이 발각이 되고 아내가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막 이렇게 화내고 하니까 남편이 살살 달래가지고 이혼을 안 하게 됐고 같이 사는데, 아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불륜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이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겠죠. 그러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솔루션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내가 사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불륜행위,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남자 유부남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성범죄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고소장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솔루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니까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간으로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고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진짜 위험한 겁니다. 아니, 수사기관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불륜 행위인지 아니면 성범죄인지를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불륜남 역시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냥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전형적인 성범죄 무고 레파토리 이 시리즈에서는 불륜관계가 1년, 2년 정도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경험상 불륜관계에서 이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대화가 좀 오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그런 대화부터 여러 가지 이제 낯뜨거운 그런 대화들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가 이런 대화를 과연 주고받았을까라는 의문이 대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무혐의 받아서 무고로 고소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도 모텔에서 이제 출입 전과 그리고 출입 이후에 그런 CCTV 영상들이 그대로 이제 확보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모텔 입구나 이렇게 복도에서 낯뜨거운 이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로 이제 피소를 당하더라도 혐의 없음으로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반대로 이런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무고죄로 이제 당연히 고소하고,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무고죄로 인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상간녀 소송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분들 중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범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하면 그 권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되고, 그 성범죄 사건을 주요 분야로 취급하는 그런 로펌에서 꼭 전문가 상담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고소하게 될 경우에 무고죄가 되진 않는지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